SK이노베이션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6,579%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8회전으로 매우 높게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PBR은 3.76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연결 현금 흐름 전체 재고자산 회계 불투명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JP모건 한국 정유업 비중 확대 최선호주 S-오일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 문창석 뉴스원 7월 21일 뉴스입니다. 정제마진 윤활기유 마진 취소사 한국정유사 실적 상승 SK이노베이션 상대적 저평가 아시아통합에너지 플랫폼 글로벌투자은행 JP모건이 호르무즈 해협 충돌이 재점화되면서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정제마진을 바탕으로 한국 정유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 또 최선호주 토픽은 기존 S-오일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JP모건은 한국 정유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의견을 유지했다. 자산운용사 반에크는 미국 정유업 수익성의 대표 지표인 321 크랙 스프레드가 20일 기준 배럴당 약 $70까지 올라 2022년 에너지 위기 수준마저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한국의 정유 및 화학업종의 2분기 영업이익을 3조 7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시장 기대치인 블룸버그 컨센서스 2조 7천억 원을 약 36%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 4조 2천억 원 규모의 정유사 보상기금도 4분기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화학업체들에 대해선 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로 액화천연가스 LPG, 나프타 부족에 따른 판매량 감소를 상쇄해 단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이후 다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선 위험 대비 보상이 긍정적, favorable이라고 평가했다. 배터리 부분의 현금 소진이 중단됐고 배터리 자산 매각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재무 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분석을 해보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본사는 종로구 종로 26 SK서린빌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24년 11월 1일부로 SKENS와의 합병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간 최대 종합 에너지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회사는 석유, 화학, LNG, 전력, 배터리 등 현재와 미래 에너지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배터리 소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친환경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석유 사업이 59%, CIC 사업 부분 15%, 화학 사업 11%, 배터리 사업 9%, 윤활유 사업 5%, 소재 사업 그리고 석유 개발 사업 및 기타 사업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누적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날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연다고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1만 6,700원으로 전년도 1분기보다 2% 상승했습니다. PBR은 3.76으로서 20%가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 SK가 52.09% 최대 주주고요. 국민연금이 5.49% 그리고 외국인이 14.31인데 JP모건만 눈에 띄었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SK이노베이션이 SK에너지, 그 다음에 SK온, SKENS 이런 등등의
자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SK이노베이션 개별로는 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연결로 분석을 해보게 됐습니다. 매출은 24조 2,910억, 전년 1분기보다 14.6%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거꾸로 0.3% 하락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폿 금액상 6조 2,728억 원으로 무려 100%가 상승했고 운영경비가 4조 1,185억 원으로 30.1%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5위로서 무려 53%가 상승했고 스루폿 영업이익은 2조 1,542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손실 332억 원에서 무려 6,579.2%가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79억 7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조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 8.9%로 9% 상승했습니다. 재고회전율 연말까지 18회전 예상이 되고 전년도보다는 약 1.8회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 중단 영업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게 배터리 회사인 SK온 이것을 아마 배터리 사업에서 철수하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이 없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4조 6,519억 원, 연초보다 55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15% 상승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이것은 스루폿 관점상 매우 잘한 일이고 원가 회계상으로는 기대만큼 영업이익이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비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A. 제품, 상품 및 반제품의 변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이너스 555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 18조 658억 원 0.1% 감소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8조 103억 원으로 0.3%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30.1%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조 1,176억 원을 뺀 3조 원 880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재료 비율 85.8%로 4.1%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석이 끝난 이후로 재고자산 입출 교차 검증 및 비성분 내역하고 연결해 보는 건데요.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원재료 쪽에서 원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인데 여기다가 그냥 적용을 해봐서 원재료 재고, 기말 재고가 일치하는지를 봤습니다. 입고액은 역산으로 풀이를 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 별도 입고액이 있을 텐데 이게 얼마인지는 알 수도 없고 제품 및 반제품의 입고액도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것을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묶어서 하면은 입고 금액은 총 제조 비용이 되고 출고 금액은 매출 원가가 되기 때문에 검증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 1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555억 증가했죠. 비성분의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치합니다. 1단계가 일치하면 2단계 PQ 총 제조비용도 일치하고 생산 재료비도 일치합니다. 다만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갭이 크게 나네요. 현금이 2,645억 원이 들어왔는데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명세에는 183억 5,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갭이 2,462억 원이나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해줘도
1361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연결 현금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 증가액 맞추기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 이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명세가 잘못됐나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79억 원은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고 회전율이 18회전으로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을 때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차이도 축소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이게 연결을 했는데 직원 수는 개별로만 했기 때문에 인당 평균 임금은 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노동 생산성과 노동 분배율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노동 생산성 11.8% 떨어졌고 노동 분배율은 43.5%가 떨어졌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도 원가 노동 생산성 11.6% 하락했고 노동 분배율 62.1% 하락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만든다면 직원 수도 연결 수치로도 공시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노동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동 분배율 이전에 돈을 벌어 B급부터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상승이 되고 슬로픈율도 상승이 됐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2.6회전 전년도보다는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매입채무 지급 속도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듀퐁 ROI 자본회수율 40.7%로 무려 41.5%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다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고 12.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59% 범위 내에서 6.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은 투명회계 입증을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판매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입증 50%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연결 실체를 분석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정리해 봅니다. 시스템 교육을 해야 하는 3사관 학교를 국군 4관 학교로 학교 연결로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장교들의 전쟁 수행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해병대를 해군사관학교에서 독립을 시켜 강화해야 할 판에 말이다. 아무래도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국가 위기 사태다라까지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3조 9,656원 벌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조 3,250억 원, 원가 회계상으로는 단기 순손실이지만은 영업 손실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현금은 2조 4,279억 원, 최종 영업의 부분까지 다 해서 재무활동, 기타 영업의 손익, 수익 이런 거 다 활동 합쳐서 1조 5,266억 원이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유현금으로 채권자한테 3,773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49.4%, 경영권 방어선 50%를 간신히 떨어뜨렸습니다. 주주 자유현금으로 1,842억 원 이익배당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펙스의 자본적 지출에 2조 2,422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2.6, 0.1포인트 상승했고요.
이익이익금률 35.8%로 상승했습니다. 재무 상태표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떨어져 가지고 3조 2천억이나 증가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비유동자산 쪽에서는 유용자산이 1조 7,590억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채 단기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 8조 2,394억 원, 장기 차입금 22조 2,32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SK이노베이션 부채 비율이 50%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서 빨리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14.6% 매출 실적을 감안해서 예측을 해보면은 운영경비 기준 전체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97조 1,640억을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300% 해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97조 1,640억을 할 것 같습니다. 퀄리티가 높은 예측을 해보면은 전년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했다면 제가 84조 7,876억 원을 예측을 했을 텐데 결과는 80조 2,960억. 제가 5.6% 높게 예측을 했다면은 올해는 그거만큼 좀 빼야 되는 거로 일단 판단이 되죠. 그걸 하기 전에 손익분기점을 보면은 전년도는 12.1월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되겠죠. 332억 원 적자였습니다. 올해는 손익분기점이 63조 7,951억 원인데 이게 7.9월에 손익분기점이 도달합니다. 이런 것은 당겨진 것은 오로지 중동 전쟁 덕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가 상한제가 있죠. 한들 이런 기회에 비싸게 수출하여 국내 판매도 그렇지만은 비싼 가격에 또 수출도 하니까 돈을 벌어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 계속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1 더하기 300% 해서 97조 1,640억 원 하는 거로 했을 때 이것은 12개월 안에 도달이 가능하고 아무것도 변동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7.9월에 손익분기점이 도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더 내서 재고회전율이 18회전인데 1회전만 더 해보자. 5.2% 매출 상승 효과가 나서 매출은 102조 1,656억 원, 운영경비 0.9% 증가한더라도 영업이익은 9조 7,543억 원이 영업이익이 날 것입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가 5% 감소했을 때와 5%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약 5천억 원이 더 매출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목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비싸게 팔아야죠. 이것을 항공유 한 1가롱이 아니고 1톤 정도라고 본다면은 9,761만 8천 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9,715만 3천 원, 한 50만 원 적게 판매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유를 대한민국 공군한테 납품한다고 본다면은 아니면 대한항공한테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부풀림을 견정해서 9,745만 원 요거에 톤당 가격에 팔겠다. 근데 구매 쪽에서 무슨 얘기냐? 슬로프 쪽에서는 9,715만 원, 30만 원 깎자. 많이 깎지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은 818만 원 이익이 남는다. 한 50만 원 적게. 그리고 나중에
스루풋 매출 증가에 하고 동일하게 매출을 했을 때 재고 감소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한 64만 3천 원 정도 이익이 정도 늘어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은 9,715만 원에 팔았을 때 스루풋은 860만 원 남는데 원가 회계에는 재고 감소했을 때는 818만 원,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864만 5천 원, 원가 회계가 더 영업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재고 생산을 더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 팔자 이랬을 때는 동일한 매출액에서 스루풋은 975만 4천 원이 남는데 원가 회계에는 882만 3천 원 밖에 영업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약 93만 천 원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매출 이익을 올리려고 한다면은 매출 원가율을 낮춰야 될 거거든요. 그것이 재고를 증가시키면은 매출 원가율이 내려가죠. 이게 이제 원가 회계에 우리가 잘못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표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재 제약이 없다고 해도 재고 자산은 제약의 결과이다. 체계적 시스템은 전문가 의존 대신 반복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경영자는 미래 계획을 주로 한다. 시스템은 군인이 해야 한다. 교육훈련은 시스템 교육을 해야 한다. 법도리들이 시스템적 사고를 훈련받지 못하고 그저 법만 외우는 머리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상군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를 한꺼번에 연결로 해보자 라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체계적 방식 사용의 핵심 장애는 조직의 목적과 일상행위를 정렬시키는 것이며 평가 시스템이 이를 해결하는 열쇠다. 평가 시스템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회사의 일상적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할 것이다. 노동 능력은 생산량에 대한 선형함수가 아니라 인원 충원 결과에 결정에 따른 단계적 함수일 뿐이다. 잉여 재고가 존재한다면 그만큼 잉여 능력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자재 제약이 가장 드물다고 하지만은 일본 컴퓨터 칩 생산 공장 화재로 공급이 부족해지자 컴퓨터 생산 업체들은 수익성 좋은 고급 모델 위주로 대응했다. 그러나 자재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재활력에서 공급할 수 없다면 제약이죠.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골 광물 협정을 맺은 것도 뉴스 소개를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스루풋은 평가지표가 TIO인데 저는 그 인벤토리에 대해서는 뭐 오늘도 내일도 한 가지만 주문합니다.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그것이 결과는 제약 원인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인벤토리에 또 인벤토리가 원인이 돼가지고 스루풋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쨌든 정유업체는 뭐 덤핑은 안 하겠습니다만 과잉 생산에 덤핑하지 말자는 제닛 옐런 언니의 말씀이고요. 자본주의인의 노동가치설이 들어간 공산주의 원가회계를 그 스루풋 회계, 제가 코리아 고려 회계로 명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좋겠다 하는 희망 사항입니다. ESG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대신 스루풋 회계를 한국 기업들이 한다면은 돈을 로스차일드에서 왕창 빌려주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얘기죠.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느냐. 코리아 웨이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